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현재 시간이 7시 40분인데요. 금요일 7시 40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주도주 매매 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상황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익절법과 손절법이 달라지거든요.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를 안다면요, 앞으로 주도주 매매 시요, 트레이딩에서 상위 1%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주도주 매매를 하더라도. 그래서요, 실제 구독자들 있잖아요. 구독자들이 그 매매일지를 타점을 올려주셨는데 그에 대한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설명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교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요, 이제 주도주 접근 방식에 따라 익절 및 손절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탑3 섹터가 오늘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좀 재건이 좀 강했어요. 예. 오전장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장중에 이렇게 로봇이 좀 강했다가요. 그쵸? 트램프 트레이드 속 로봇 시작 확대 기대감 지속이, 그러니까 이슈의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전장에 강했다가요. 장중에 이제 재건 경협이 새로운 이슈가 좀 뜨면서요. 좀 부각을 하면서 섹터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요. 장중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고 이게 엄청난 주도주 탑원 역할을 했습니다. 탑원. 주도주 탑원 섹터.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에 많은 거래대금을 이쪽에서 좀 많이 쏠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장 저 안 봤는데요. 제가 일정 매매 따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5장에는 이제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 받았거든요. 징역형. 그래갖고 이게 징역형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요, 이게 대선 출마를 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이익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이 징역 받으면 반사이익으로 이 정치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일정 부분에 적었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주요 화두에 부답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 재료라고 파악하거든요. 지금이 정치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하진 않았어요. 이 매매를 5장 잘 보지도 않았고요. 보시면 거래대금도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매는 안 했어도 됐고요. 했다면 로봇이나 재건, 그 중에서도 재건 쪽에 좀 많이 집중하는 게 오늘 주도주 매매에 적합한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요, 오전장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거예요. 그쵸? 히토류, 스페이스X와 AI, 그리고 조선원전 재건. 그리고 실제 매매한 거는요, 장전 이슈를 체크하고 관련주들을 정리는 했지만 실제 매매는 수급이 들어와야지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섹터를 전 초창기 때는 한글과 컴퓨터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건에서만 다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실시간 그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요, 한글과 컴퓨터는요, 제가 좋게 봤어요. 왜냐면 이게 이때 거래대금이 크게 2천억대 터지면서 121선 최근에 이런 그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요, 이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오전장에 이 이슈가 두 개가 있어갖고, AY와 스페이스X라는, 그쵸? 스페이스X, AI 두 가지 둘 다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AI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거래대금이 가장 좋고 차트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겹테마기 때문에 어디든 엮여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전에 매매했던 겁니다. 타점 먼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전일에 강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거를 이 오전장에 이 고가 돌파를 보일 때 있잖아요. 거래대금 20억 이상 터지면서 연속적으로 보일 때, 돌파되고 나서 여기 지지 있죠. 일단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죠. 20억 이상씩요. 그러면 주요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이슈냐, 뭐가 이슈가 있냐, 보세요. 이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있는 거고, 이전에 또 한컴 AI 있잖아요. AI 이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슈가 둘 다 오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좋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면 어저께예요. 이게 그 하반기 확인하게 될 내년 성장성 목표가 이렇게 크게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막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를 썼거든. 키움증권이요. 그래서 보통요, 시장 화두에 맞는 테마들이
좋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경우는요, 오전장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시가 베팅으로 공략해서 큰 파동을 먹는 그런 매매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증권사가 리포트 좋게 내놓고 그날요 엄청나게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전에 항상 리포트를 확인하고 나서 그게 차트도 좋고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테마라면 갭이 높지 않은 시가 베팅을 해갖고 수익을 보는 시가 매매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가 매매 있잖아요. 그거 정리할 때 요것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요.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걸 이렇게 잠깐 체크하고, 그럼 오늘 이렇게 보시면 차트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 그쵸?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20억씩 3번 이상 터지고, 이게 제가 말한 마스터 2라인, M2 라인에서 이렇게 눌림 지지 받죠? 그리고 나서 재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재급등 때 이렇게 3~4%에서 던졌던 거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금요일 오전장이니까 보수적으로 처분했지만요. 이게 VI 직전이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VI가 보이는 그런 호가가 보이길래 그냥 던졌죠.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금요일이니까. 근데 보통요, 이렇게 저항이 돌파되면 지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략을 만약에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보고 공략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돌파되고 눌릴 때 이렇게 이거를 바라보고 이제 여기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지 저항을 한번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요. 그렇죠?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가죠. 저는 여기서 이제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공략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매매 끝내고 수익을 내고요. 마무리할까 하고 아무 매매도 안 하고 그냥 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건이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재건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이걸 일단 재건 매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장중에요, 이런 이슈가 났거든요. 유럽연합 1055조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복격한다고. 그쵸? 엄청난 큰 돈을 유럽연합이 재건 투자 복격한대요. 그래서 에너지 건설 등 민간 기업 모집 시작이라는 이슈가요 뜨면서 이 시간대 9시 48분에 뜨면서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많은 텔레그램 방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뜨는 걸 봤습니다. 이 이슈가. 그래서 이 이슈가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 이 재건과 경협 테마에 영향을 미칠까? 하고 이 테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그쵸?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을 전 좋게 봤거든요. 최근에 이게 조금 강했거든요. 호가도 이렇게 빵빵하고 좀 매매하기 좋은 호가창 흐름도 많이 보이고, 오늘 탄력도도 좀 강하길래요. 이 종목 현대 에버다임을 처음에 공략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략한 거는요, 아까 제가 전지건설 로봇 있잖아요. 이거 좀 좋게 보고 있었잖아요. 개별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이거 두 가지를 좀 관심을 있게 두고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공략은요, 현대 에버다임을 이제 이 시간대 공략하죠. 1등이라고 판단하고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G가 중간에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SG로 좀 대장인가 하고 공략을 하고, 마지막이요, SY 스틸텍이 보세요. 거래대금 700대였죠. 그리고 상승률이 둘 다 좋죠. 그럼 이게 확실히 1등이구나. 그래서 이게 1등으로 확실히 교체됐구나 파악하고요. 현대 에버다임 공략하고 SG 공략하고 마지막에 SY 스틸텍을 공략해갖고 수익을 다 냈어요. 세 개를. 그리고 이제 1등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이 매매 관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제가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이 현대 에버다임이 여기서 이슈가 뜨고 나서요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을 여기서 공략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SG가 중간에 보시면요, 현대 에버다임이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근데 SG가 더 강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차트 흐름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다가 이 정도에서 수익을 봤는데, 이 SG가 또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길래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SG가 1등인가 하고 SG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전진이 1등인가? 근데 전진은 차트가 일봉이 좋았거든요. 신고가 돌파 차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대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해갖고 지켜보고 있다가요, SY 스틸텍이 여기서 치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힘든 게 뭐냐면은 1등이 현대에버다임인가? SG인가? 전진건설로인가? SY 스틸텍인가? 그러니까 등락률과 거래대금을 둘 다 고려해갖고 제가 그렇게 본 거거든요. 한번 제 관점을 설명드려볼게요. 이제는요. 일단요, 현대에버다임이 보세요. 이게 현대에버다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대에버다임이 아니라 이게 현대에버다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전장 더 치고 강하게 나왔거든요. 먼저 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SG예요. 근데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이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수익을 이제 여기서 1, 2%에서 던졌어요. 왜 그러냐? 이거 먼저 저 보여드릴게요. 1번. 현대 에버다임을 여기서 공략하고 적극적으로 공략했죠. 돌파. 그리고 이제 이게 1등이라고 판단해서 눌리까지 공략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1점 몇 %에서 던졌을 겁니다. 못 가져가고. 왜냐? 일단 1등이라고 생각한 종목이요. 중간에 다른 종목이 1등으로 교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요. 손절가 이탈 안 했더라도 일단은 던져요. 그게 수익권이든 손절권이든요. 근데 이거는 수익권이었어요. 그쵸?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SG로 교체해 들어간 겁니다. 보세요. 이 SG거든요. 이 SG가 훨씬 더 차트 흐름이 좋아지잖아요. 이거보다. 이렇게 반등이 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강하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파되면서 이게 1등이 되는구나. 그래서 SG를 교체를 해서 공략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G. 돌파된 거 확인하고 이번에 SG 눌림으로 공략하는 거죠. 여기서. 그쵸? 그리고 나서 SG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럴 때 던졌습니다. 1등이면 더 가져가도 되는데 왜 던졌냐? 그건 또 바로 여기서 던졌는데요. 이때 이제 보세요. SY 스틸텍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더라고. 시국가 돌파하면서. 여기 보시죠.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모멘텀 이슈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SY 스틸텍이 처음에는 초반에 안 치고 나가다가 이거 대장주의력은 많습니다. 이게 여기서 치고 나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단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그래서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추세를 돌리고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올 때 공략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차트가 가장 좋고 이제 여기서 차트 가장 좋으면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이슈가 전체적인 수급에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탄력이 좋고 거래대금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를 다 돌려서 매매했던 거예요. 1등 현대 에버다임인 줄 알았는데 공략했다가 1등 아닌 것 같아서 이제 SG인 것 같아갖고 SG로 교체해갖고 또 수익을 보고 SG에서 또 SY 스틸텍으로 교체되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다 매매를 해갖고 2, 3% 정도 다 수익을 해서 던졌긴 했어요. 그쵸? 이 관점은 이제 이해되시죠? 섹터 이슈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반영되는 거 확인하고 그 중에 1등을 현대 에버다임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SG로 바뀌었고 SG로 교체하고 SG인 줄 알았더니 또 현대 SY 스틸텍이 더 강했네? 그래서 이걸로 교체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교체하고 나서부터 이제 매매 끝내고 나서 이제 매매를 끝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뭐가 원리가 나오냐? 어떤 분이 이제 SY 스틸텍으로 이제 공략을 해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봤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아마 이거는 테마 순환으로 노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SY 스틸텍이 초기 1등 주의력이 많으니까 아직 상승하지 않은 1등이 이제 테마 순환으로 들어갈 것 같아갖고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었던 이유,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이분 관점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요, 지금 흐름은 이해됐죠? 오늘 좀 매매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바뀌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원래 1등이 먼저 치고 나가면요 더 이렇게 계속 이게 1등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에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좀 대장 교체가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 3을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케이스 첫 번째로 설명드린 거예요. 케이스 3번. 이게 뭐냐면요. 거래대금 등락률상 대장주가 교체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사례 보니까 대장주가 다 교체된 거 보이시죠? 원래 1등이 먼저 치고 나가면 계속 더 강하고 이게 후속주들이 따라가는 국면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바뀌잖아요. 이렇게 1등주가 치고 나가는 게 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체됐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1등주라고 판별이 언제 됐냐면 이 SY 스틸텍이요. 꾸준하게 거래대금 터지고 신고가 돌파하면서 등락률과 거래대금 둘 다 1등 되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개별리슈까지 나올 때 그때 제가 1등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확신했어요. 보세요. 17% 등락률 가장 좋죠. 거래대금도 원래 요거보다 더 적게 터졌는데 따라잡은 겁니다. 그리고 차트도 살렸어요. 신고가 돌파로. SY 스틸텍 한번 볼게요. 이해되시죠? 제가 뭐 이번 주 수익 매매 여기서 하세요 할 때 요것도 또 설명드렸는데 또 그렇게 나오긴 하네요. 그림도. 그쵸? 제것 주 제가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보시면 신고가 돌파잖아요. 이거랑 전진건설 로봇을 제가 주요 관심으로 두는데 신고가 돌파되면서 오늘 상한가 왔어요. 신고가 돌파 상한가 진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테마이고 섹터 플레이 하시는 분들 트럼프 관련 주식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N자형으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보시면요 1등주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일단요 여기서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는 것들 확인하고 여기서 특징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요 나중에 1등으로 교체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1005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 특징주 이슈 타이틀을 갈고 나왔어요. SRS 스틸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업 모집 소식에 좀 부각이 되면서 특징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장이라는 게 확신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교체된 1등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등주가 처음에 현대 에버다임인 줄 알고 그리고 SG인 줄 알고 그걸 공략하다가요, 장중에 이게 확실히 신고가 돌파를 하고 거래대금이랑 등락률 1위를 보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다면요, 1등주로 공략하는 거예요. 1등주로 이걸로요, 교체된 1등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때 그 돌파봉 매매 관점은요, 이런 거예요. 1등주의 돌파봉 매매 관점은 2등주랑 좀 달라요. 1등주는요, 보세요. 여기서 돌파봉 공략했죠? 이 돌파봉 시가로 잡는 거예요. 1등주는 1등주 차트 자체만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돌파봉 공략했죠? 그럼 여기서 돌파봉 잡는 거예요. 여기서 공략했죠?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공략했죠?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공략했죠? 그럼 여기를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돌파봉을 로 공략하고 그 돌파봉 시가를 손절을 잡고 돌파 매매를 하는 거예요. 1등주는 돌파 및 눌림이 다 가능한데 돌파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근데 가장 좋은 타점은요, 이제 여기라거나 여기는 파악하기 힘들었겠죠. 일단 여기서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다시 한번 재돌파 나올 때 있죠.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했다면요, 이게 1등주라는 게 이때 확신이 됐거든요. 거래대금이라든지 시고가 돌파에다가 특징주 개별 이슈까지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1등주라는 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교체된 1등주가요, 개별 이슈까지 나온다. 그리고 또 차트까지 상한가가 잘 나오는 그런 신고가 돌파할 때 상한가가 잘 나오거든요. 이런 끼 있는 종목들은요. 보세요. 상한가 잘 나오잖아요. 신고가 돌파가 상한가가 잘 나오는데 상한가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체크해보면 등락률 거래대금이 1위가 확실하죠. 이때 돌파됐을 때. 그리고 그러면 교체된 1등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원칙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교체된 1등주가 개별 이슈까지 나온다. 그쵸? 그리고 차트까지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빵빵빵 잘 터진다. 그럼 상한가 가능성을 염두하고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분이 이렇게 SG와 대장 체인지라고 적었잖아요. 인지한 거예요. 이분도 SG라는 종목이 1등이라고 같이 흐름을 보면서 SG도 흐름을 봤는데 SG보다 이게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대장 체인지라는 걸 확신한 게 두 가지 관점. 거래대금과 등락률 그게 둘 다 1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대장 체인지가 됐다는 거 확신하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상한가까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상승 여력이 신고가 돌파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탑1 섹터가 재건이니까 재건주에서 상한가 나온다면 이놈이 가장 가능성이 크겠지라고 판단하고 크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1등주 교체된 1등주 매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면 이제는요, 2등주 매매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2등주 매매에 대한 설명. 뭐냐면요, 전일 제가 전일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저께요, 미래에셋 벤처와 일단 어저께 그 흐름부터 볼게요. 장 흐름부터. 어저께 보시면요, 어제입니다. 제가 지금 1, 2등주 대장주 매매 케이스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 설명드린 거예요. 교체된 대장주를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리고 그 교체된 대장주 1등 공략할 때 그 돌파봉 시가 손절 잡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1등은 그 1등 기준 자체 그 캔들 지지와 저항을 보고 또 적간 타점에 따라 캔들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는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주아이비 투자랑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었어요.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일제로 올려주셨거든요. 왜냐면 전일요, 이 스페이스 X 관련 주식들이 강했거든요. 물론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지났으니까. 이게 근데 강할 때가 있었어요. 오후장에요. 이게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제 지분 관련, 스페이스 X 지분 관련으로 1등주 1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전장을 고가는 그 돌파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략을 1% 짧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거를 이제 이게 1등주라면 이걸 2등주라고 보시면은요, 이거를 추종을 하면서 이게 뒤늦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는 1등주인데도 불구하고 짧게 노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1등주가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공략한 타점이거든요. 보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근데 1등주가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왜 뒤늦게 공략해갖고 욕심을 부려갖고 수익권이 한 2, 3% 나왔는데도 나중에 손절을 한 모습이 나왔죠. 그럼 제가 이거를 피드백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하나 배운 게 있죠. 뭐죠?
1등주를 공략했을 때는 돌파봉 시가로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1등주라는 게 확실을 하게 되면 좀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이 받는 구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좀 크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흔들기도 없었고 쭉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1등주가 크게 가면요.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등주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파로 공략했다면 좀 담력 있게 크게 보는 게 원칙인데요. 맥점에서도 잘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등주를 공략할 때는요. 1등주를 담보로 해서 1등주 수익권을 담보로 해갖고 2등주를요. 단발성 슈팅을 노리고 공략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걸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게 이겁니다. 1등주 매매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교체된 대장주가 교체됐다면 아까 설명한 대로 교체된 1등주로 적극 공략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2등주를 매매하게 될 때 그 타이밍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대장주가 20% 이상 상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VI가 걸릴 때가 있어요. 상승 VI가. 그때 상한가 직전에 VI가 걸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케이스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있잖아요. 아까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공략하신 분, 이때 아주아이비라는 종목이 이때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 가기 직전에 이 VI가 걸린 거거든요. 이게 아주아이비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지금 여기 안 가져왔네. 이 차트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상한가 직전 VI, 이거 직전 VI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VI 걸린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로 이게 7% 정도 급등했던 거예요. 보시면요. 이 상한가 VI가 걸릴 때요. 그때 이제 후속주들은 보통 이렇게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전일요. 이전 영상에도 찍었는데 전일 아주아이비가 점상을 갔거든요. 그때 점상을 가갖고 나중에 이제 2등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요. 후속으로 막 거래대금 커지면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좀 밀릴 때요. 1등주 아주아이비가 점상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시 매수하고 상승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왜 시가에 매도를 했냐면요. 이거 관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음날 아침에 이게 18% 정도 올랐었거든요. 아주아이비가요. 18% 갭상승을 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개파락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게 1등주고 이게 2등주라고 판단을 했어요. 1등주가 점상, 2등주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막 상승 흐름을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 이날요. 그런데 다음날 18%나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하락했다. 이게 시간에도 상승을 했거든요. 갭이 하락했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둘이 연계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18%가 아니라요. 이게 만약 10% 이하 떴다. 한 5%, 6% 떴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갭 하락한 거. 왜냐면 보통 점상해갖고 안 풀리면요. 20% 내외에서 출발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게 평균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 이상 떴으면은 이것도 보통 2, 3% 정도 떠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시간에 정도 떠줘야 되는데 근데 개파락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시가에 던진 겁니다. 연계가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5, 6%에서 떴다. 그러면 이거 이해할 거예요. 오히려 시가 베팅에서 더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5, 6% 떴으면은 이것도 개파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더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던진 거고 시가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시오.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1등주 아주아이비가 고가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요. 또 연계가 돼요. 여기서 보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럼요. 이게 점상을 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1등주를 다시 공략하기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좀 안전하게 2등주 슈팅을 노리고 공략을 할 그런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등주가요. 29%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 직전에서 VI가 걸릴 때 VI가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잡았던 겁니다. 원래 미리 잡는 게 아니라 VI 가는 거 확인하고 달려 들어갔고 한 2, 3% 먹고 던지는 게 정석이긴 한데요. 저는 이 흐름을 보니까 VI는 갈 것 같다는 흐름이 들어서 조금 한 템포 빨리 잡았어요. 그 한 템포 원래 빨리 잡는 게 원칙은 아닌데요. 왜 빨리 잡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이 구간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한 템포 좀 일찍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이거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타점이죠. 다중지집, 선겹.
PL 2라인, 마스터 2라인, 그리고 20선 라인, 이게 N자형 파동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미리 잡았던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잡았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렇게 급등할 때 한 6-7% 정도까지 상승을 하길래 한 5%에서 평균적으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지켜보세요. 이 짝짓기 매매는요, 많이 알려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1등주가 상한가 가기 직전 VI가 걸리잖아요. VI가 걸리는 동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2등주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진짜 많이 알려진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까지 이 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겁니다. 이중주로. 그리고 이게 6-7%가. 누가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갖고 수익을 취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등주 매매는요. 그래서 상한가가 안착하고 나서 보통요, 상한가 안착이 확인되고 나서 한 3분 정도까지는 등락이 나오면서 좀 더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보통요, 3분 단타라고 해요. 3분 단타. 3분 단타. 상한가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뭘 중요한 거 체크해 보냐면요, 이 상한가를 갈 때 있잖아요. 이 상한가 갈 때. 이때 중요한 거는요, 호가창 매수 잔량 추이를 관찰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요, 이게 1등이거든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안착하고 나서요, 이거 아주예요. 아주 아이비예요. 상한가 안착하고, 만약 안착했어요. 여기 아까 안착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 매수 잔량이 100만이죠. 110만, 120만, 150만, 180만, 200만, 막 이렇게 계속 매수 호가 잔량이 커져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게 추가 급등이 더 나와요. 말도 안 되게 이게 잔량이 커지죠. 만약에 예를 들면 100만 주인데 갑자기 200만, 300만, 600만, 1000만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매수 잔량이 늘어나면요, 완전하게 그 상한가가 꽉 굳힌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추가 급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3분 동안, 보통은 3분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잔량 추이를 봐야 돼요. 이 종목을 대응하려면. 그래서 제가 1등주는요, 보세요. 만약 1등주를 공략했다면 여기서 돌파봉 매매할 때 1등주 공략했다면 이 돌파봉 시가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눌림을 잡던, 잡던 이 돌파봉 시가, 의미 있는 캔들 시가로 잡아갖고 대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1등주는 기준이 1등주 자체이기 때문에요. 1등주 자체의 지지저항을 보고, 그리고 진입한 타점을 보고,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갖고 손절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지만 이탈 안 하면 크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상한가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시죠? 근데 2등주는 어때요? 2등주는요, 캔들로 잡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거 갖고 가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대장주를 공략을 했다. 이게 아주아이고 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거든요. 그럼 이 돌파봉이죠. 돌파봉 시가, 돌파봉이죠. 돌파봉 시가, 돌파봉 시가, 여기 돌파봉이죠. 돌파봉 시가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이 캔들이 자체를 보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등은요. 1등은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종목 자체를 기준으로 두고 매매를 하는 건데, 보세요. 2등은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1등이 강력하게 상승을 보이니까 2등도 여기서 상승을 보이잖아요. 근데 만약 1등이 이렇게 강력하게 보일 때 1등주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추세가 안 죽고 지금 살아나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1등주가 혹시 모르니까 2등주도 같이 샀다고 칠게요. 여기서요. 이게 그쵸? 2등주도 같이 샀어요. 그러면요, 2등주의 손절 기준은요, 돌파봉 시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돌파봉 시가로 했으면 여기 무너져갖고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죠? 돌파봉 시가로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2등은요, 1등주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면요, 그대로 2등주는 홀딩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1등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해갖고 2등주도 보수적으로 같이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왜 2등주를 매수했냐? 1등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갖고, 예를 들면 지금 VI가 걸린다거나 상한가 직전에, 아니면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러면요, 2등주는 이거보다 1등주보다 당일로는 더 큰 수익을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등주를 매매하게 될 경우는요, 1등주의 흐름이 만약에 여기서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건 손절가 이탈을 하든 안 하든요, 1등주가 깨져버리면 2등주도 같이 매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1등주가 상한가를 이렇게 갔다. 그쵸? 안착했다. 그러면요, 2등주는 이제 단발성으로 크게 슈팅이 나올 때 던지는 거예요. 2등주 입절 방법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근데 만약 2등주도 이런 데서 만약 시가 여기서 접근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가 그거거든요. 상승 VI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 VI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4% 정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VI자마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을 겁니다. 왜냐? 잠깐만요. 거래량 좀 키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거래량을 켰는데 보세요. 이때 VI가 들어갔죠? 거래대금 거래량 이렇게 나오면서요. 거래대금. 근데 보세요. 80억이 터졌어요. 80억 이상이 터졌어요. 이때. 왜 그러냐면 1등주가 VI가 가는 걸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사람들 엄청나게 이제 이 매매 기표가 엄청나게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뭐 2, 3% 먹고 나오는데 보통은요. 이 상한가 안착하고 나 3분 정도 안에 던지는 게 좋아요. 상한가 안착 1분, 2분. 그쵸? 여기서 VI 풀리고 상한가 안착했죠? 3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3분 안에 매매를 끝내는 게 좋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끝내는 게 좋아요. 한 4%, 5% 정도까지 끝내는 게 좋고.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매수 잔량이, 아까 제가 말한 여기 호가창이 엄청나게 막 1000주까지 막 상승한다. 그럼 이것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긴 해요. 그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3분 안에 매매를 끝내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두는 게 뭐냐면요. 이 대장주가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상가가 풀렸어요. 만약에 매수 잔량도 100만에서 막 50만, 60만, 30만 이런 식으로 풀렸어요. 그럼 이거 급락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그쵸? 그래서 만약에 2등주가 만약에 손절할 때 기준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다면요. 1등주가 상한가 안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200만, 300만까지 올라갔다 칠게요. 매수 잔량이.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한 2, 3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줄어들어요. 매수 잔량이. 300만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누가 막 여기서 파니까 상한가에 막 파니까 250만, 240만, 230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200만, 150만까지 막 줄어들었다 칠게 3분 안에. 그러면요. 2등주는요. 만약에 여기서 접근했다면요. 이 돌파봉 있죠. 이 돌파봉 시가를 이탈 안 하더라도 이 캔들 자체로 기준을 두는 게 아닌 겁니다. 2등주는요. 손절할 때. 이 매수 잔량이 풀리면서 상한가가 풀릴 것 같다라는 그 징조가 느껴지면 그냥 바로 던져야 돼요. 익절이든 손절이든. 이해되시나요? 2등주 기준은요. 항상 1등주로 기준을 두고 익절이든 손절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등주는 1등주 자체를 보고 타점에 따라 그쵸? 합리적인 지지저항을 보면서 아니면 캔들의 시가를 보면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2등주는요. 1등주의 흐름에 따라 그쵸? 1등주 흐름이 살아나면은 굳이 돌파복 시가 이탈을 안 하더라도 홀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흐름이 살아나면. 그리고 1등주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상한가 풀릴 징조가 보인다면요. 2등주는요. 이 돌파복 시가를 이탈 안 했더라도 익절이든 손절이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그 두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익절 및 손절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1등주 익절 및 손절법이랑 2등주 익절 및 손절법이 다르잖아요. 잘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는 정리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를 정리한 걸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죠. 이 슈팅 나올 때 전 던진 겁니다. 뭘 설명드릴 수 있냐. 이분 거 한번 보세요.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렇게 상한가를 여기서 돌파봉 시가에 접근했는데 돌파봉 안 깨졌는데 너무 짧게 먹었죠. 1등주인데 1등주는요. 아까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크기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오히려 상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간혹이요. 두 번째 상한가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1등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만약에 2등주를 매매했다. 그럼 2등주는요. 이 상한가 가고 나서 3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 3분 안에. 근데 이분은 오히려 여기서 매매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데서. 지금 상한가 잔량도 막 풀리고요.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여기서는요. 2등주는요.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긴 하지만 보통은요.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등주가 상한가에 닫혀도 2등주는요. 추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3분 안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해요. 1등주 상한가 붙이고 3분 안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면요. 이 2등주에 특별한 뭐 재료가 또 개별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1등주 상한가 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갖고 2등 아예 안 풀릴 것 같다. 진짜 강력한 재료다라고 판단이 되면 2등주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주는 원칙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으면은 상한가 닫히고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요. 상한가 가고 나서 뭐 시간대를 보니까 막 이런 데서 매수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나서 손절을 한 거죠. 언제 손절했냐? 여기서 막 매매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갈 거라고 판단하고 매매했다. 여기서 손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2등주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등주를 적극적으로 하고 2등주는 단발성 슈팅 이런 데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격을 둔 데서만요. 다시 정리드리면 VI 직전 20% 이상 가고 나서 VI 직전 여기랑요. 2, 3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끝내는 거예요. 이 파동 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돌파봉으로 같이 접근했다면은요. 여기는 돌파봉으로 잡겠지만 손절은 여기로 이런 식으로 잡겠지만 흐름이 안 깨지면 이것도 같이 잡았다면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상하라 있으면 이것도 좀 더 가져가 봐갖고 이 상한가 닫힐 때
크게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1%가 갖고 VI 걸리지만 이거는 그 다음부터 6, 7% 급등하잖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게 VI 갈 거라는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요, 미리 이런 데서 맥점에서 더 잡아가지고요, 큰 슈팅이 나올 때 던지는 그런 전략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유연하게. 제가 그 전략을 쓴 거예요, 아까. 그쵸?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 이걸 여기다 던지고 이건 매매를 안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걸로 매매를 했죠. 저는 오히려. 근데 이분한테 사고 싶은 말은요, 1등주는 적극적으로 크게 노려볼 수도 있고 2등주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했어요. 1등주를 소극적으로 던지고 다 상한가니까 아쉬워갖고 2등주에서 매매해갖고 손절 복 케이스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오히려 1등주를 적극적으로 하고 2등주는 1등주 수익금을 담보로 보수적으로 슈팅 노려야 되는 건데 거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익비가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1등주 1% 먹고 2등주로 3% 손절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패하는 루트에, 이게 주도주 매매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루트가 처음에 많이 발견돼요. 왜냐면 1등주 때는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 케이스로 들긴 했지만 막 소극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상승해서. 그래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막 아쉬워. 막 1, 2% 먹었는데 막 상한가 갔어. 아쉬워.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막 2등주 건드리다가 손실 받고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등주 매매할 때 오히려 손익분 크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등주 손익금을 담보로 원래 2등주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좋은 흐름이 나와갖고 상한가까지 갔어. 그러면 그때 슈팅 노리고 2등주는 소액으로 좀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고수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그럼 마지막 케이스가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예, 제가 지금 이것이 설명드린 겁니다. 상한가 직전 VI 걸릴 때, 그쵸? 이거 상한가 직전 VI 걸릴 때 이거잖아요. 2, 3분, 그쵸? 상한가 하고 나서 2, 3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요. 여기서 더 크게 급등하든 막 이렇게 등락이 오든요, 여기 안에 3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어저께 이제 아주아 EB 투자랑 미래셋 벤처 투자, 이거는 2, 3분 단타 권장이고, 이건 사례가 안 나왔어요. 나중에 사례가 나오면 설명드리는데 이건 더 짧게 해야 돼요. 1등주가 20% 이상 상승하고 VI가 걸릴 때는요, 2등주는 1, 2분 안으로 끝내야 되는 게 1, 2분 안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 이상 VI 걸린다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경우가 많거든, 1등은요. 그렇기 때문에 2등은요, 1등이 꺾여버리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VI 풀리기 전에 던져야 돼요. 2등은 그때 2등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한다면 1, 2분 안으로 끝내야 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 3분 안에 상가 다 치고 2, 3분 안에, 그 대신 2, 3분 안에서도 이 호가 창의 매수 전량이 크게 증가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 2가 대장주 상한가 가는 순간, 그쵸? 이게 보세요. 아까 이제 여기였죠?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한가 가는 순간, 제가 지금 매매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입니다. VI 걸 때, 그쵸? 그래서 3분 동안 1, 2, 3분 여기까지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상한가 직전 VI 걸 때 2등주 매매는 여기까지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 어디에 있나요?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은 이제 여기겠죠? 여기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색깔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녹색. 여기서 이제 2등주를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제 더 늦게 상한가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장 쌓이고 매수장량 호가 막 올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3분 어딜까요? 1, 2, 3 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 상한가 가는 거 보고 확인했다면요, 여기서 요 정도까지 이제 매매를 끝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상한가 직전 VI가 걸리는지, 아니면 등락률 VI가 걸리는지, 아니면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 공략할지, 그 타점에 따라서 이렇게 3분 안에 끝내는 게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매수량이 만약 크게 쌓이고 엄청난 강한 재료고 첫 상한가였죠. 이건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첫 상한가였으면 이거는 아마 2등주도 추가적인 급등이 크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그렇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1등주 상한가 잔량이 말도 안 되게 쌓일 때 있잖아요. 아까 호가 잔량. 그쵸? 1등주가 강한 재료로 말도 안 되게 쌓일 때. 그럼 완벽하게 갇힌 거거든. 그러면 2등주는요, 2, 3분만 권장해요. 1등주 상한가 다치고, 이렇게 슈팅 2, 3분만 제가, 노리면 끝내는 게 맞는데, 상황에 따라 더 크게 보는 건요, 2등주가 신고가 돌파에다가 1등주가 엄청 강하게 상한가 갇혔으면요, 2등주도 이렇게 추가 급등이 크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등주도 크게 볼 때 가끔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케이스가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가지 설명 다 설명드렸죠. 케이스 3 오늘 첫 번째 오늘 거래대금 등락률상 대장주가 교체되는 순간 어떤 거였죠? 아까 SY 스틸텍이었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개별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 섹터 이슈로 전체적인 주도 섹터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계속 교체됐잖아요. 제가 아까 뭐죠? 현대에버다임에서 SG에서 뭐 전진 로봇인가? 예, 전진 로봇인 이름을 까먹었네요. 전진 건설 로봇, 그리고 뭐 마지막 SY 스틸 때 막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교체되는 순간에 어느 정도 이제 대장주가 확신이 되는 교체돼서 확신이 되는 순간이 아까 등락률상, 그리고 거래대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까지 부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차 됐다가 그러면은 그때는 좀 크게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 오늘 설명한.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반복해서도 좀 죄송합니다. 반복할수록 더 이해가 더 쉽죠? 두 번째 경우는 오늘 아까 어저께 이거 있죠. 아주아이비랑 미래에셋 벤처투자, 그쵸? 상한가 직접 VI 걸릴 때 2, 3분 단타 권장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등주는 2등주는 1등주를 기준으로 들고서 익절 및 손절을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거는 나오면은 제가 이건 매매는 안 했잖아요.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 그쵸? 이것도 해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큰 소익을 못 얻었을 겁니다. 근데 1등주가 대장주가 첫 상한가 가면서 강력한 재료를 품을 때, 그때 상한가 가면서 매수장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쌓이게 되면요, 그때는 2등주도요 단발선 슈팅이 아니라 이렇게 단발선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급락하는 게 아니라 2등주도 추가 급등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건 나중에 재료 분석이랑 같이 해야 돼요. 재료 분석. 이 재료 분석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잡혀야지만 2등주도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케이스가 또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익절법, 손절법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도지 매매이 세 가지, 케이스 1, 그쵸? 케이스 2, 그리고 케이스 3 마지막, 그리고 오늘 케이스가 3이었잖아요. 교체된 대장주, SY 스틸텍 공략 관점, 그거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럼 오늘요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